새해가 밝았다. 이게 잘 잤어? 따뜻하군. 잘 잤구만. 잘 잤구만.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 모처럼 등산을 할 예정이다. 원래는 등산을 그다지 즐기지는 않는 편인데 새해만 되면 왠지 산에 오르고 싶은 기분이다. 이맘때쯤 인생 최초의 도전을 했던 기억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바로 대학 입시다. 수년 전 1월 어느 날인가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원서 접수를 했고 결과는 광탈이었다. 재수가 확정됐고 당시에 나는 생각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솔직히 내 인생은 뜻대로 풀린 적이 없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루트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통 실패라고 부른다. 나는 인생에 실패란 건 없다는 주의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한때는 나 역시 내 인생은 좀 망한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 성악을 했다. 예고 입시 준비 기간을 포함해 5년간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쏟아부었으나 결과는 탈락이었다. 합격자 발표날 나는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졸업식도 가지 않았다. 딱히 슬프거나 좌절한 건 아니었다. 그냥 이 짓거리를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다만 그런 속내를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다. 노래를 그만두더라도 지금까지 투자해주신 게 있으니 좋은 대학에는 가야 할 것 같은데 공부로 좋은 성과를 낼 자신이 없었다. 남들이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6년간 정시 준비를 할 때 노래만 부른 나다. 인문계 아이들과의 경쟁은 무리였다. 재수는 하기 싫고 공부로 명문대는 못 갈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놀아버릴 정도로 낯짝이 두껍지도 못했다. 멘탈 개복치인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난 견디지 않기로 했다. 도피를 결심한 것이다. 한국에서 떠버리면 누구의 눈총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외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 계획이었다. 어디로 떠날지 고민하던 차에 누군가 인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인도에선 공용어가 영어래. 대학이 무료래. 그걸로 충분했다. 입시 준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인도의 저렴한 물가도 큰 플러스 요인으로 여겨졌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인도 유학을 결정한 나는 5월의 어느 날 비장한 각오로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그날 나는 비행 중에 짐칸이 열리는 모습을 난생 처음 목격했다. 왜 이렇게 흔들려? 무서워. 왜 이렇게 흔들려? 난기류를 만난 비행기는 미친 듯이 흔들렸고 내 옆자리 승객은 인도 비행기의 대부분은 폐기 직전의 고물들이라 좀 부실하다면서 껄껄 웃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나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다.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낙장 불입이다. 인도행 비행기에 탄 이상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뭄바이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고 그 순간 나는 이곳이 공항인지 지옥인지 알 수 없었다. 섭씨 40도였다. 나는 공항에 불이 난 줄 알았다. 인도의 5월 평균 최고 기온이 37도를 상회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인도에 다녀온 사람들이 왜 그런 건 말해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돌이켜보니 진짜 인도 여름을 겪은 사람들은 다 쪄 죽어서 그 말을 미처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았다. 인도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처음 본 건 이래서 대변을 두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꿈을 꾸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꿈에서 깨어나는 일은 없었고 악몽 같은 현실은 계속됐다. 길에서 만나는 인도인들은 영어를 못했다. 버스도 택시도 인력거도 힌디어를 모르면 탈 수 없었다. 난 강제로 칩거하게 됐다. 인도의 월세집은 밤마다 밖에서 신원불명의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예고 없이 정전이 됐다. 정전은 보통 7시간 동안 계속됐다. 동네 아줌마가 아파트 전봇대가 고장난 모양이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계약 전까지 매일 저녁 7시간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도 이건 말이 안 돼. 조선 천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인도에 도착한 순간부터 나는 한국의 한자만 들어도 눈물이 차오르는 애국자가 됐다. 외국이 아니라 외계 행성에 홀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고 내가 왜 이곳에 온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왜 나는 항상 잘못된 선택만 하는지 의문이었다. 원치 않는 전공에 10대를 몰빵했고 대입에는 실패했으며 실패를 만회해보고자 찾은 나라는 지옥이었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게임도 나 솔직히 지금 숨 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데
또래들이 차근차근 인생의 초석을 쌓고 있을 때 나는 홀로 허송세월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실패투성이 인생이었다. 이번 생은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인도 대학에서 첫 학기를 맞았다. 그리고 이후 1년 반 동안 놀랍게도 나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이상하게만 여겨지던 문화는 자세히 들여다보자 나름의 개성과 매력을 갖고 있었으며 익숙한 경로에서 벗어난 삶은 나로 하여금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 시야가 좁았단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는 건 전부가 아니었고 옳다고 믿었던 건 내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했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았던 것들은 없어도 큰일 나지 않았으며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일들도 막상 겪으면 별일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곳에서 바라본 내 삶은 그리 잘못되지도 위태롭지도 않았다. 그걸 알자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무는 듯 했다. 나는 아마도 잘 살아가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왜 인도에 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사는 철없는 아이였고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게 필요한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이해해야 하는 건 나였고 용서해야 하는 것도 결국 나였다. 먼 길을 돌아오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나의 초년을 실패가 아닌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너무 예뻐. 와.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한 번쯤은 발이 걸려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때 나는 단순히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건 어쩌면 기회였는지도 모르겠다. 20살에 나는 크게 넘어졌고 그건 발걸음을 멈추는 계기가 됐다. 지금껏 너무 맹목적으로 달리진 않았는지 정말 이 방향으로 달리고 싶은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나는 그렇게 다른 길을 택했다. 넘어진 순간 누군가는 절치부심하여 더 열심히 달렸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잠시 쉬어갔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인생에 실패라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늘 실패보다는 변화의 기회였다. 넘어진 것이 어쩌면 다행이었던 그런 순간들이었다. 이야, 조심해. 마지막 사진으로 남아. 다음에는 스키 타러 오자 여기. 내가 영국에서 돌아오는 날 스키 타러 오자 보지. 좋아. 너무 눈부셔. 아무것도 안 보여. 언니 왔어? 언니 내 옆에 왔어? 안 보여. 멋있겠지 분명?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넘어졌음에 상심하지 않는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산에서 보이는 풍경이 멋진 날씨다. 느낀 점. 다음에도 곤돌라가 있는 산에 가야겠다. 꼭 힘겹게 올라가야만 좋은 건 아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따뜻해.